풍문으로 들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끝날 때 제가 이렇게 전망해 드렸는데요. 하반기는 우리가 상반기 끝에 살짝 지수가 쉰 만큼 오히려 반등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실 전환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상반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더욱더 편안하실 텐데요. 자, 잔파동 제외하고 크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닥권 2100포인트대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상승을 했고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상단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는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2402타라는 이 구간 오히려 상단을 못 건드렸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필수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트랩 완성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약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강해지면 그것도 이상하죠. 딱히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저항을 돌파하면 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은 무엇으로 바뀐다? 바로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그리고 휴식. 여러분들이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서 추세 상승 밴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있던 이 추세 속에서 하단까지 내려왔으니 반등이 시작된다. 너무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검증해주고 있죠. 아, 하단부만 내려오면 반등은 나오는구나. 이 추세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승의 가장 주된 배경은 지금 글로벌 증시의 3대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 미국의 긴축. 지난달에 금리가 정말 오랜만에 동결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동결이 되었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혹은 두 번 인상하면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리고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표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 해결되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부분도 지금 주변국에서도 미사일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중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변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진출할 것이고 어떤 기업과 함께 진출할 것인가가 얘기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SY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 전쟁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되었다. 그리고 중국 봉쇄 이제 거의 뭐 옛날 얘기가 됐죠. 중국 리오프닝 된 지도 이제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악재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의 수혜를 입는 국가 어디냐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시진핑이 만나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서로 대립할 의사가 없다라고 중국에서 먼저 밝히기는 했는데 이것 또한 외교 정책에 의한 립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하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탈중국에 대한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재 등등 이런 부분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자, 중국이 살짝 낮춘 척 하는 거예요. 뭐 뒤로는 당연히 뭐 칼을 숨기고 있겠죠. 자, 이 정도 외교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중국에 대한 반사수에 어느 국가가 가장 크게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공행진 펼치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금리 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너무나도 낮게 평가되어 있고 눌려 있고 수혜받는 부분을 반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부터 18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19조 원 넘게 매수했다가 1조 원 정도 비중 조절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게 이유가 되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게 이유가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싸게 사고 싶은 마음,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이 현재 10,000원인데 목표를 20,000원을 잡았어요. 20,000원을 잡았다고 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15,000원, 17,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10,000원인데 없단 말이에요. 9,000원대는 아니더라도 10,000원에서 11,000원 이 사이에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20,000원대까지 들고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안 올리는 거예요. 이 큰 금액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되고, 수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 거래량 메말라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본처럼. 그러면은 매집을 다 못하겠죠. 많은 금액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집을 했느냐.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7조 원 넘게 매수했다가 연말에 쓱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냐? 6조 원. 요 바닥권이 6조 원 매수가 남은 거예요. 작년 4분기에 매수하고. 그런데도 바닥권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14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가 그러면은 8조 원 이상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보니까 11조 원대가 돼 있습니다. 한 3조 원 정도 조절을 했다. 그렇죠? 매수했다, 조절했다 반복하고 있죠. 1조 7천억 조절했다가 또 3조 조절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쑥 올라오면서 19조 원까지 매수했다가 지금 18조 원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점 구간마다 연결을 해보면 6조 원에서 11조 원이 됐죠. 11조 원에서 18조 원이 됐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수는 사실 이 분홍색 박스권에서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10%도 못 올랐잖아요. 이 박스권 상단에서 10%도 못 올랐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라간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도 너무나도 싸다. 그리고 지금이 상승 초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올해 2023년 하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에 놓여 있는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부터는 여러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지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순환매 나온 섹터들 보시면서 2차 전지들이 쉴 건데 휴식 이후에 출발하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된다. 코스닥 쉬어야 된다. 2차 전지주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돌파할 때는 2차 전지주가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짧은 감이 있는데 일단은 돌파할 가능성은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지금 세 번째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부터는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안 간다고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지수는 이미 상단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가 지선 이탈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데 상단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수권 유지해주면서 활발하게 순환매 돌리고 쉴 만큼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또 움직이는 거죠. 제가 사람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 많이 비유해드리죠. 우리도 열심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660포인트에서 910포인트대까지 올랐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조정받아서 얼마 받아요? 이 정도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이만큼이나 오른 게 남아있었죠. 그리고 조정받은 게 이만큼인지 현재 위치도 이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 내려온 게 없어요, 지금. 기간 조정 받은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예쁘게 마치면은 1000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라고도 교육해드렸습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주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푹 쉬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 준비하고 계시죠? 일정 이미 나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지쳐있을 때 휴가를 한번 다녀와야 기력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쉬어줘야 많이 달렸으면 쉬어줘야지 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1000포인트 뭐 갈까요 말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구간이 될 거고요. 코스피도 2800, 2900 갈까요? 언제 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반기에 가고 하반기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추세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데 중간중간에 더 못 간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항을 받고 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스피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 보시죠. 코스닥도 한번 올라오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움직임이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건 개별 성향이 강한 거고요. 추세적으로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는 보통 우량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거 2500 돌파 후 추세 상승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추세 상승 시작되는 거 확인되었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저항이고 840포인트 흔들기 나온다라고 했는데 분홍색 요 박스권까지 흔들기 나온 거 정확하게 확인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단에 붙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럼 그다음 뭐예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돌파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 돌발 악재만 없으면은 추세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 지주가 휴식을 취할 때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선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반도체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 그리고 2차전 지주도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보시고요. 기존 순환매 종목들은 조정 시에 계속 보는 거예요. 반도체, 방산, 바이오, 엔터 콘텐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거 보시고 바닥권에서 지금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민감주 턴되기 시작하죠.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으로 바닥권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턴되기 시작한다. 뭐 조선, 해운, 화학 이런 종목들이 전체 섹터가 한 번에는 아니어도 종목별로 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체크되셨을 거예요. 코오롱인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노란 톡에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틀 뒤에 거의 준상한가 움직임으로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만났구나가 아니라 만나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노림수가 있는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화상 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기가팩토리 우리나라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한국도 대상국 중 하나다. 립서비스 제대로 했죠. 대상국 중 하나랍니다. 끝. 대상국은 아니에요. 짓는 것도 아니에요. 립서비스 한 겁니다. 원하는 것보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원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얘기했죠. 최근에 이슈되는 거 뭐예요? 슈퍼차저. 숨어있는 속뜻을 보셔야 돼요. 정치 외교적인 발언을 할 때 겉으로 보이는 뜻이 아니라 숨어있는 속뜻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기 위해서는 주식책도 좋지만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치 외교적인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속뜻이 담겨있는 말을 한다. 2가지 이상의 뜻을 담아놓고 발언을 한다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도 좀 보시고 이번에 휴가 다녀오시면서 좀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쭐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돈줄 종목들 수익률표 상단 쪽에 있는 10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다 올해 상반기 종목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종목 하나 빼고 상위 종목이 다 보여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 지오리드 에너지, 사마알미늄, 하이드로리튬. 주도 섹터를 매매하면은 편안하게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입장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낼 수 있었겠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켜고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나옵니다. 터치해서 7777, 74개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저희 연구원들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넣으셔야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그리고 AI 로봇 쪽이 상반기에 가장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죠.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2위에 올라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이 563%, 360%, 지오리 에너지가 바짝 추격해서 354%, 사마이민도 200%대, 하이드로리튬도 197, 200% 가까운 수익률. 첫 페이지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봤더니 두 번째 페이지도 세 자릿수 안 넘는 게 없습니다. 메지오는 어제 전일 날짜까지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폰탄 치료제 얘기 계속 말씀드렸고,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포스코퓨처 역시나 2차 전지주죠. 위메이드 맥스만 좀 독특하게 저희가 교육 진행해드린 내용이고, 반도체주에서는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100% 이상 수익 올리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핵심이 되는 섹터들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어제 메지온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메지온은 이제 폰탄 치료제 그리고 유데나필 같은 경우가 사실 원래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심장을 치료할 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혈류를 이제 그 혈액순환 같은 걸 도와주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작용 기전으로 해서 이제 심장을 좀 치료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임상 3상까지도 이미 마쳤어요. 임상 3상을. 마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에 마치고 NDA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정 신청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오십시오라고 해서 좀 정정해 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정해서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 임상 3상 결과 양호하긴 한데 우리가 좀 더 표본을 보고 싶다. 뭐예요? 플러스 알파 추가로 진행을 해서 같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으면은 FDA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메지오는 다시 한번 임상 진행해서 같은 결과값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기존에 진행했던 거 토대로 해서 조금 더 표본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임상 진행할 때 돈은 더 들어가고 기간도 좀 지연되긴 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됩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 내용에 대해서 다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온라인 교육해드리는 거 들어와서 그 부분이라도 보시고요. 그것조차도 저는 본업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차트 매매가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기본적 분석보다는 나는 차트 매매로 해서 속도감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 종목은 14,500원 구간만 가면은 저항을 받습니다. 기존에도 저항, 저항, 그리고 또 저항.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돌파 시도를 올해 2월 하순에 하게 되는데 돌파할 때 포착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가고 휴식. 보면 파동을 그리고 있죠. 상승 N자형인데 빠르게 움직인 것뿐이에요. 급등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 양봉이 폭발을 했고 거래량이 폭발을 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양봉 하단은 이탈할 가능성이 없고 저항을 돌파했는데 14,500원 구간 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저점 구간 15,000원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지온 불기둥 포착한 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마다 노란톡에 여러분이 입장만에 계시면은 이렇게 AS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응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다 그날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8시에 방송 끝나면은 1시간 되면은 개장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입장하셔서 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카메라 어플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 문자로 샵3989 이재선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는 사람 번호에 010 뭐 이런 번호 대신 샵 3989를 받는 사람 번호에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재선 세 글자 보내시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오늘 장중에도 내일 장중에도 하반기 내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저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매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매도 타이밍 여기 대응 전략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돈줄 전략 올려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2월 하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6개월도 안 걸렸죠.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114.06%. 참고로 지금도 42,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잠깐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안 나와요. 이거 기간 조정만 잠깐 봤다가 또다시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쭉 끌고 간다라고 할 때 이런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목?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권에 있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다수의 종목은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온다. 이 구간이 됐건 아니면 살짝 레벨업된 구간이 됐건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온다. 이 휴식 기간에 잡아도 된다. 제일 좋은 거는 돌파하는 구간인데 이때 못 잡아도 된다. 그 이후에 휴식 구간이 나오니까 이때 잡으면 된다.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매지온이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나무기술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무기술 바닥권에서 저희가 이 2,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이냐? 아니요,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수급. 종목에 문제가 있느냐,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업황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 유망 종목으로 얼마나 업황 쪽이 좋습니까? 반도체 업황 좋죠, AI 업황 좋죠, 다 좋습니다. 솔루션 뭐 업황 좋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바로 수급이다. 그리고 이 섹터가 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쉬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권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하게 해드렸죠. 자연스럽게 상한가에 들어갔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고요. 제가 오후 1시에 주식 투시경 불기둥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지금 구간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2,000원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지력 테스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제시해드렸는데 예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3일 그리고 사실 조금 올랐어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이나 더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어떻게 돼요? 바로 상한가 직행.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상한가 간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태어나서 상한가 30%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상한가 이상의 수익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거 대응이 중요해요.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끝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끝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기다려도 상한가 들어가도 문제예요. 아이고 선생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요? 들고 가야 되나요? 내가 팔면은 이거 더 많이 갈 것 같고 기다리면은 괜히 상한가 풀려서 내려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 기준 다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들어갔을 때 2분의 1 절반 정도 매도하고 최소 30%에서 50% 매도하고 나머지 들고 가는 게 제일 편안하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은 이 호가창이 있죠. 그러면은 매수 잔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위 아래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매수를 원하는 거, 매도를 원하는 거 보는데 상한가는 매수 원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상한가 잔량을 보고 가격과 기존에 있는 유통 물량과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죠. 몇 주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냥 당일날도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준 잡아드리죠. 그리고 다음 날도 기준 잡을 때 갭하락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최소 절반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셔도 됩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했다. 어떻게 해요?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은 시초가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제가 3,000원 돈줄 전략으로 해서 3,000원 제시해 드렸죠. 3,000원 넘어가야 되고 3,000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3,060원으로 출발해서 3,000원 이탈할 때 전략 매도하셔도 되는 거죠. 고점 매도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기준을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 세우느냐?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서 있던 전략이에요. 수정이 필요하면은 올라가면서부터 수정이 필요하면은 전략을 수정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요거 7,930원, 8,000원 구간 정도에서는 7,500원 구간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고 8,000원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푸드나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저희 이 화면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노란톡에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응 전략과 함께 움직임 다 추적해서 바닥권에서 턴 나왔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저항받습니다. 못 넘어가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다 교육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교육해드린 종목에 한해서 돈줄 종목에 한해서 노란톡에 다 교육해드린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돈줄선 어디예요? 11,500원. 11,5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보유하는데 실패하면은 정리한다. 이 개념으로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46.03%. 결코 작지 않은 수익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SK 바이오팜은 어때요? 제가 세노바메이트는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FDA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약 바이오시밀러 말고요. 정말로 개발한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팜이 그 어려운 거를 해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로 해서 이 기업이 점차 뭐 신약 출시했다고 글로벌 시장을 다 이 종목이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코로나 때 영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대형 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싸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도바메이트를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이 기존에 있던 약보다 이렇게 좋다. 가격도 이렇게 싸고 품질은 이렇게 좋다. 거기다가 부작용 확률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약물을 교체할 거 아니에요. 선물도 좀 싸들고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베이트.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가 아닌 이상 사실 진입하는 데 이제 장벽이 좀 높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죠. 영역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 자체적으로 뭐 후보 물질 갖고 있다 이런 거 말고요. 임상 1상, 2상, 3상 이거를 다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임상 2상 통과하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임상 2상을 거의 지옥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상 통과하는 기업도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3상까지 통과하고 판매 허가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니까 잡아보세요. 교육해드렸고 이 종목에 52주 신고가 가는 것까지도 다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립니다. 어떻게 됐죠? 40%가 넘는 수익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죠. 85,000원만 유지해주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이탈을 한번 정리했다가 재매수하시면 되겠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시장이 여러분. 이런 수익률이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돈줄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럼 뭘 사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는요. 하반기를 대비해야겠죠. 우리 상반기에 정말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게 엔터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하이브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고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분 경쟁을 하고 공개 매수를 하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카카오에서 사우디의 자금을 지원받아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종목명은 다 눈치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종목명은 너무나도 쉬운데 이 종목의 흐름이 바닥권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매각 이슈로. 그리고 나서 주식이 나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게 요 날이었습니다. 이게 카카오에서 유상증자하고 사채로 해서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 부근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밀어내렸죠. 제가 이거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의 계열사도 그렇고 어느 걸 잡아도 된다. 근데 저희가 계열사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은 좀 더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을 그냥 매수하시는 게 좀 정직한 매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14만 원 아래에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날도둑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는데 그걸 붙여서 가져가는데 지금 가격권이 10만 원 부근에 있는 종목이면은 최소
13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최소 30% 정도는 붙여주니까요. 13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양쪽에서 경쟁 구도가 나온다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래서 15만 원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계산을 합리적으로 해드렸죠. 그래서 14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15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16만 1,200원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죠.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지금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쉬고 있습니다. 푹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10만 원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 그리고 12만 원 한번 건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제 또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간다. 그리고 12만 원 넘어가면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30만 원이 목표가라고 했는데 30만 원은 뭐 먼 미래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기업이 20만 원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버스와 함께 DOU라는 팬덤 플랫폼 버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사업 공연이나 이런 오프라인 굿즈나 이런 오프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요즘에는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팬덤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고 공연도 VOD를 끝난 다음에 편집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콘서트 할 때 요즘에 마지막 날에는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오프라인이 아닌 참석을 못하는 사람도 티켓팅 못해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 그럼 VOD 판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팬덤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히 팬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현장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게 또 팬심인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컨텐츠예요. 이분들한테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팬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다. 종목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뭐 에스파, 뭐 NCT 이런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11만 원 부근에 있는데 10만 9,300원이죠. 전일 종가가. 이 구간부터 해서 사실 조금 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밀릴 것 같아서 그래요. 밀려주면 한 10만 5천 원, 10만 원 이런 구간까지 모아가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11만 원을 딱 회복한다? 그럼 이 구간에서 그냥 물량 채워도 된다. 원하는 물량을 채워 놓으시고 12만 원을 돌파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줄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서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이 종목 제가 항상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종목명이 중요하지 않다. 대응 전략과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이 종목명,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고요. 난 이거 입장하는 거 카메라 어플 켜고 익숙하지 않다. 문자 보내세요. 자, 핸드폰으로 010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010 대신 샵 3989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이재선 입력하시면은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돈줄 종목 전략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그룹사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룹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삼성, LG, SK 이런 그룹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포스코 그룹이 있죠.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를 미리 권리를 확보했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250조의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투자에 너무나도 성공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제가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유망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대형주는 두 종목 설명드렸죠. 포스코 퓨처엠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둘 다 모두 100% 이상 수익률이 나와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부터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해서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올해 포스코 DX로 포스코 ICT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때 못 잡으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 나온다. 어디까지 쉴 거냐? 그리고 그 휴식 구간이 정말 거기까지 쉬고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휴식 구간이 나올 때 기다립니다. 이 구간을 13,000원 구간을 지지 받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지지가 안 나왔어요. 지지가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양복을 세워주는 흐름 대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는 걸 봤더니 이 종목이 11,500원 구간은 이탈을 안 하고 잘 지켜주네요. 10,000원까지는 안 가고 11,500원 요 중간 저항, 중간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럼 여기선 간단해요. 지금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10,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려가지 않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매수해 놓고 나머지 물량 못 채운 건 13,000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된다라고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부 물량 갖고 10% 수익 난 다음에 불타기 하면은 아주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임 어떻게 됐습니까? 58.74. 어제 전일까지도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13,000원 첫 번째 저항 돌파, 그리고 16,000원 두 번째 저항까지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다음 돈줄 전략은 19,000원. 돌파하면 보유, 돌파에 실패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포스코그룹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교육해드리고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고 노란톡에서 그렇게 교육해드리고 온라인 교육까지도 해드렸는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 구간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 바닥권에서 이 11만 5천 원 돌파하면은 포착해서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가는 구간에서도 체크를 해드렸고, 이거 12만 원 넘어가면 나이스하고 13만 원 넘어가면은 치고 달립니다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13만 원 딱 넘어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500%가 넘는 수익률.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지금 또 고점 갱신에서 넘어가고 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기는 해요. 저는 7월 정도부터 해서는 언제 넘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기는 해요. 사실 여름이 끝날 때쯤 넘어가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대신 기술적 반등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쉬어준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좀 더 쉬어준다라고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는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90만 원도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죠.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오죠. 포스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3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만 해도 작년 초에 11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14만 원 목표치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리.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반등한 다음에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고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내용.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 절호의 구간입니다. 교육해드리고 14만 원 돌파하는지 잘 보세요. 돌파 못하면 정리고 돌파하면 보유.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올라왔다. 2배 넘는 상승률이 이미 나왔고 작년 12월 31일 토요일 아침 9시에 제가 내년도 전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면서 18만 원이네요, 여러분. 18만 원이면요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교육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18만 원, 20만 원 아래는 다시는 안 올 가격입니다. 어떻게 됐죠? 134% 상승하면서 40만 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 기업이 포스코 그룹주라고 했죠. 그리고 그룹사라고 해서 뭐 다 뭐 오른다 이런 것보다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것들 뭐예요? 양극재. 4대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있죠. 자, 양극재, 음극재 모두 2025년에는 우리나라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포부뿐만 아니라 지금 수주 들어오는 거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업을 원하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 기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드로리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발주로 교육을 해드렸죠. 바닥권에서 금양을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이제 쉴 타이밍이 왔으니까 후발주 보겠습니다. 자, 2만 원만 넘어가면은 시세 분출합니다라고 교육해드렸는데 197%, 200% 가까운 수익률. 지오린 에너지는 우리가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고 아예 이거 아래 꼬리 수준에서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당일날도 준상한가 수준 그리고 354.93%라는 놀라운 수익률. 삼화알미늄 또한 마찬가지 저희가 검색기 통해서 포착을 해서 3%대에 포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 226.95%. 이것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이 종목 또한 반등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노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전기차 쪽 이제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링 하네스 쪽으로 해서 이미 리비안에도 진출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현대차에는 당연한 거고요. 현대차그룹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기업이 아직도 지금 4,500원을 못 넘어가고 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보세요. 어제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폭발시키면서 4,500원 돌파 시도를 했죠. 제가 이 캔들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이 캔들이 발생하면서부터는 여러분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냥 흉보에도 모아가셔도 됩니다. 이 캔들이 나오면은 4,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조만간 나오게 되고요.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누누이 교육해드렸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리비안 관련주로 포착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살살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하반기 계좌를 크게 불려주고 수익으로 혼쭐나게 해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도체 섹터, AI와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포인트를 이탈해 있는데 이 3,000포인트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도체주도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사이를 저점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AI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에서는 계속 PC를 교체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DDR3에서 DDR4로, DDR5로 이렇게 전환될 때마다 가격 상승이 보통 30% 정도는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언제냐? 겨울에는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반도체주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 보세요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바로 미래반도체죠. 기존에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 저항받던 기업이 기존에도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했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2만 원 돌파한 다음에 멋지게 움직였는데 2만 원 흔들기까지 나왔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캔들까지 만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00포인트 회복해서 원하는 양복을 하나 만들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화요일 장중에 오후 1시 주식 투시경 불기둥 시간에 교육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61.6%. 3일 동안 매집 기회 딱 주고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어떻게 했습니까? 3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죠. 3만 원 위에 안착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3만 원 안착이 안 되면 정리. 그리고 위쪽으로 볼 때는 다음 목표치는 35,000원인데 중간 저항은 32,500원이죠. 그럼 3만 원에서 위쪽으로 갈 때 32,500원 못 넘어가면 여기 또한 3만 원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본다. 적어도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추후에 다시 본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열흘도 안 걸려서 60% 수익이 났으면은 한번 줄일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란톡에서 계속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5분밖에 안 남은 5분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하단에 있는 QR 코드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면은 영어 링크 나오죠. 터치해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 하시는 분은 문자로 보내시면 된다고 했죠. 받는 사람 번호에 010 대신 샵 3989 누르시고 이재선 세 글자 보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립니다. 거기다가 이런 돈줄 종목들 전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길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실 수 있는 1분도 안 걸립니다. 40초 정도면 한 종목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종목명은 누구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목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바로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때문이겠죠. 이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저희가 명확하게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SNS 텍 올해 2월 1일부터는 109%인데 사실 이 종목 19,000원대부터 제가 작년에 교육을 진행해 드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못 올라갑니다. 수급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3대 악재 때문에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형식이다. 그래서 외국인 연기금이 매도하는데 어떻게 이 큰 금액, 그 당시에 삼성전자 400조, 하이닉스 80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50조였기 때문에 총 530조가 넘는 이 시가총액을 들어올리기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그래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도 있으니 이 수급 생각해서라도 손실이어도 상관없이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19,000원대의 SNS텍과 그리고 12,000원도 안 되는 11,000원대의 AD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죠. 이 두 종목으로 교체하시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나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지분 이슈,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0%.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추후에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저점 공략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하죠. 더 이상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리고 이중바닥 나왔고 이중바닥 트랩까지 완성을 했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120.3%.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만 가져간 종목이었죠. 자, 이런 종목들, 갤럭시 ISM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위에 그 연구원이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게임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들어가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대장주고 작년에 너무나도 멋진 움직임을 만든 다음에 푹 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움직일 거야 신호탄 보냈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신호탄. 그리고 나서 요 구간 3만 원 구간 지지력 받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모아가셔요. 지금 3200원 너무나도 좋은 전일 종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포착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4만 원만 가도 30%가 넘죠. 그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반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올해 22일 DDP에서 행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 관련 섹터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